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8번째 시간으로 앵꼬, 사시꼬미, 조로, 가라, 호야, 시마이, 헤라, 야리꾸리, 삐끼, 스베리, 이렇게 71번부터 8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1번째 시간으로 앵꼬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앵꼬를 검색해보면 앉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어린애들 말, 특히 걷다 지쳐 못 움직이는 것 또는 엉덩이를 붙이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앉는 것, 자동차 등이 고장나서 멈춰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속어, 이렇게 설명하며 덧붙여 속어로 엔진 고장의 약어라고도 함, 이렇게 엔진 플러스 고장, 고쇼를 줄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거나, 여기서 여담입니다만 51m EF의 E가 앵꼬의 약자라 우기는 사람이 있었다네요. 냉각수, 워셔액은 물론 EV가 등장하면서 배터리까지 앵꼬란 말을 쓰게 되었고, 일상에서는 물건, 현금, 잔고, 심지어 체력 등에도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앵꼬는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타는 것들이 고장 등으로 멈추어 섰을 때 폭넓게 쓰는 말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앵꼬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야후자판에서 엔스토를 검색해보면 이런 자동차 고장 관련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엔스토를 검색해보면 엔진이 멈춰버리는 것,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며 엔진 스톱의 약어라는 주장과 엔진 스토어의 약어라는 주장이 팽팽한데, 스토어의 단어 뜻에 시동이 멎다, 꺼지다 라는 풀이도 있어 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듯 합니다. 우리도 옛날 차들이 성능이 좋지 않아 고장이 찾았는데 이때 차가 퍼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더 와닿는 말이었네요. 만탱크에서 나온 만땅이란 말은 가득이라고 많이 바꿔 쓰고 있어 다행입니다. 저는 꽉 채움, 온통 이 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꼬는 바닥남, 떨어짐으로 많이 바꾸자고 합니다만 어감이 좋지 않은지 잘 바꿔지지 않고 있군요. 저는 빈통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자동차나 기차 등이 옴짝달싹 못한다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후자판에서 다치 오조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자동차나 기차와 폭설의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다치 오조를 검색하면 선체로 죽는 것, 오조는 죽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도중에 오도가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됨.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는 기차가 옴짝달싹 못함을 듭니다. 기차나 자동차가 고장이 아닌 폭설 등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를 비유합니다. 196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 씨의 소설 유키구니의 모두에 나오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면 설국이었다. 이 장면과 기차가 폭설 속에서 다치오조 했다는 소설의 도입부가 제가 일본어를 독학으로 배우던 50년 전을 아련히 추억해 합니다.
일본에서는 주유소를 급유소, 가솔린 스탠드, 서비스 스테이션, 휘발유를 가솔린 또는 보통이라는 뜻의 레귤라, 고급 휘발유는 하이옥탄 가솔린을 줄여 하이오크라 말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1번째 시간으로 앵꼬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2번째 시간으로 사시꼬미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사시꼬미를 검색해보면 찔러 넣음, 가운데 꽂아 넣음 또는 그런 것, 사시꼬미 플러그의 줄임말 또는 전기 콘센트를 말하기도 함, 이렇게 설명하며 이 밖에도 많은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시꼬미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기 플러그이며 콘센트를 사시꼬미라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사시꼬미라 하면 목창호의 잠금장치를 연상하게 됩니다만 이제 목창호가 서서히 사라지고 알루미늄 등의 금속재 시스템 창호로 진화되면서 사시꼬미란 말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구자판에서 사시꼬미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이렇게 인쇄 관련 이미지들이 많이 뜨는군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 엽서나 봉투 등을 인쇄할 때 이름이나 주소를 데이터 파일에서 하나씩 불러와 끼워 넣어가며 연속으로 인쇄하는 방법을 말하는군요. 컴퓨터의 한글 앱에서 메일머지로 출력하는 방법과 유사한 기능인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 사시꼬미 인쇄로 검색해보니 사이넣기, 끼워넣기 인쇄 등으로 순화하자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인쇄 분야에서 사시꼬미란 일본 용어를 아직 쓰고 있나 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네이버에서 사시꼬미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목창호에 쓰는 사시꼬미보다 더 많은 이미지는 가방의 여밈이나 잠금 장치들 이미지입니다. 대부분 가방이나 여성들의 퀼트 작업용 부자재들이군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이런 사시꼬미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방의 여밈장치 부자재들을 사시꼬미라 말하며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차는 흔히 꽂다, 쏘다, 찌르다, 끼우다 등 많은 뜻의 동사 사쓰이고 음은 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다를 차이며 차이에 쓰입니다. 같은 한자인데 후는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은 흔히 담다, 끼우다, 넣다 라는 뜻의 동사 꼬무이며 음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담을 입입니다만 입은 본디 일본자여서 우리나라 상용한자 1800자 속에 없는 글자여서 들입으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꼬미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모치꼬미는 택배, 관광업 등의 지입재를 말하고 제이꼬미는 소비세 포함을 말하며 제이배츠는 소비세 별도를 말합니다. 미꼬미란 말은 가망, 희망, 장래성 등을 뜻하는데 네이버 사전에서는 전라도 사투리라고 나오는군요. 사시꼬미를 전기에서는 플러그, 창문에서는 꽂이쇠, 인쇄에서는 끼워넣기 인쇄 이렇게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가방이나 퀼트에서는 잠금쇠, 미름쇠, 멈춤쇠, 여밈쇠 등 우리말이 어색하면 차라리 영어를 그대로 쓰죠. 스냅 버튼, 슬라이드 락, 핀 버클, 사이드 릴리스 버클, 종류도 너무 많고 이름도 가지각색이군요.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2번째 시간으로 사시꼬미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3번째 시간으로 조로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조로란 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이미지부터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물뿌리개를 말하죠. 조로는 일본 가나 그대로라면 조로, 복모음의 장음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조로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식물이나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이렇게 설명하며 포르투갈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원 유래 사전에서도 이렇게 포르투갈어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남반 무역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원예 문물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본어에 아테지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한자의 음이나 훈을 그 글자의 의미와 관계없이 한자를 차용해 붙이는 방법, 이렇게 설명하며 외래어에서 예를 들면 갑에 커피를 말하죠. 구락부, 클럽을 말하며 대한제국 때 정동구락부가 있었죠. 초자는 유리를 말하죠. 막대소는 메리아스를 말하는데 엎슬 막에 대소를 붙였으니 크지도 작지도 않게 잘 늘고 줄어든다는 양말을 가리키는 포르투갈어랍니다. 조로의 아테지는 그 진수를 보여줍니다. 후음이 같을려, 비우, 이슬로이니까 비와 이슬처럼 뿌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로는 우리 국어사전에 물조리개, 물뿌리개 등으로 나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리개는 어쩐지 조로와 어감이 비슷해서 물뿌리개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별점 4점 주겠습니다. 그 밖에 물조로, 물조루, 물조리 등 원예 분야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이런 말들은 이제 사라져야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석으로 조로를 만들었죠. 목이 가늘어서 수시로 새거나 부러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땐 일일이 납땜을 해가며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어린이용 장난감 조로가 있는가 하면 예술품 같은 멋진 조로로 진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3번째 시간으로 조로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4번째 시간으로 가라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가라를 검색해보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아무것도 옆에 없는 것,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빈말, 빈손을 듭니다. 실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표면상으로나 형식분으로 쓸모가 없는 것, 예문으로 건강한 척, 헛돈, 공수표, 거칠의 말 등을 듭니다. 그런데 네이버 사전에서 가라로 검색해보면 한마디로 가짜를 속되게 이루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라란 말이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일본어에서 가라란 말은 비다, 없다, 아니다 등의 뜻이라면 우리에겐 좀 더 과장된 표현으로 가짜, 거짓, 엉터리 등의 뜻으로 와전되어 쓰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일상에서는 주로 계산서, 이력서, 견적서 등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때 가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더 세게 표현하면 위조라는 뜻이 되겠죠. 먼저 한자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은 훈이, 빔, 하늘을 뜻하는 명사, 가라, 소란, 이 밖에 비다, 비우다 라는 뜻의 동사, 악구, 악게루로도 읽히며 음은 구입니다만 이 밖에도 훈이 더 있어 아주 복잡한 뜻을 가진 공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빌공이며 허공에 쓰입니다.
공이 포함된 연관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라의 연관어로는 가라오케, 가라와 오케스트라의 복합어이며 이 말은 이제 노래방으로 완전히 바뀐 듯하고 가라마와리는 타이어나 바퀴가 헛도는 것을 말하며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공전의 의미도 있으나 이때 로또라도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라 표현하죠. 가라데는 중국에서 오키나와로 전해졌다는 공수도 무술을 말하며 당구에서 가라꾸는 가라쿠션, 민쿠션 치기를 말하며 일본에서 당구는 도큐, 다마츠키란 말도 있으나 영어 빌리아드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석축을 쌓을 때 가라즈미는 뒷체움에 콘크리트를 쓰지 않는 메사키를 말하며 이와 달리 내리쓰미는 뒷체움에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하는 찰사키를 말합니다. 하늘이라는 뜻의 소라는 색상에서 보라색으로 참 오랫동안 살아있던 말이지만 이제는 하늘색으로 거의 바뀌었고요. 이보다 수명이 더 질긴 곤색이란 말도 있습니다. 감색이란 말이 와닿지 않으면 군청색으로라도 바꿔야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비다라는 뜻의 동사 아쿠의 연용형 아키는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분리수거함에 이런 심볼 마크가 있죠. 아키캉, 빈캔, 아키빙, 빈병, 아끼받고, 빈상자 등이 있으며 아끼야, 빈집, 아끼베야, 빈방을 말합니다. 이제 가라는 가짜, 거짓, 엉터리, 대충, 속임수 등으로 경우에 맞게 바꿔 써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4번째 시간으로 가라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5번째 시간으로 호야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호야란 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이미지부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랜턴을 말하죠. 호야란 말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캠핑 문화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듯하여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호야를 검색해보면 램프나 가스등 등의 불을 감싸는 유리로 만든 통,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는 호야가 그르다를 듭니다. 이렇듯 호야의 본래 뜻은 램프의 유리가스를 말하는데 우리는 유리가시 덮인 램프 전체를 호야라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호야는 이런 멋진 램프가 아니었고 이런 빈티지 이미지에 가까운 양철로 만든 것으로 기억됩니다. 50년대만 해도 전기 공급을 한전의 전신인 남전에서 했는데 일반선, 비상선으로 구분해 시차제로 공급했고 정전도 잦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정전 사고라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전이 일상적인 일이라 호야는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의 하나였죠. 호야라는 한자가 흥미로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화는 훈이 불이라는 뜻의 희, 호이며 음은 카입니다. 옥은 훈이 집이라는 뜻의 야이며 음은 옥구입니다. 결국 호야는 불집이라는 뜻이라 딱 맞는 한자이나 화는 주로 희로 많이 읽히는데 호로 읽었으니 한자음을 차용한 아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호야를 경남지역 방언이라 설명하면서 호야 등은 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이렇게 설명하며 남포도 똑같은 설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일본 백과에서 람프를 검색해보면 네덜란드어라 명시하며 전기, 기름, 가스에 의한 광원과 가시나 호야 등의 보호장치가 있는 조명기구, 옛날에는 양등이라 불리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때의 호야는
유리로 만든 등피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 람프라는 발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두음의 리을이 어색해서 남포가 된 것이 확실하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사전에 올라있는 호야 등 남포는 둘 다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호롱을 검색하면 석유를 담아 불을 켜는 데에 쓰는 그릇 이렇게 설명하며 이런 전기가 없던 시절의 호롱 이미지들까지 검색됩니다. 이제 호야는 호롱으로라도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이 말이 어색하면 램프, 랜턴이라도 좋으니 캠핑 가시는 분들도 호야라는 말만은 쓰지 마십시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램프는 걸거나 놓거나 위치가 정해진 것, 랜턴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등피도 없는 알코올 램프나 참치 캔으로 만든 램프 등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램프라고 설명하는데 과연 일본이 재난의 나라다운 발상인 듯 합니다. 일본에서는 멍게를 호야라고 말합니다. 이 멍게 호야 껍질로 등피 호야를 만든 아오모리 현의 특산품도 있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5번째 시간으로 호야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6번째 시간으로 시마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시마이를 검색해보면 많은 뜻이 있으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올려보면 일이 끝나는 것, 일을 그만두는 것, 예문으로 이것으로 끝냄을 듭니다. 일의 마지막 부분, 최후, 예문으로 책을 끝까지 독파함을 듭니다. 물건이 다 팔려서 없어지는 것, 예문으로 오늘은 딸기가 다 팔림을 듭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시마이로 검색하면 하던 일을 마물러서 끝냄 또는 그런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시마이란 말은 일이나 작업을 마칠 때 또는 가게가 문을 닫을 때 주로 쓰죠. 그러나 야후 자판에서 시마이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난데없이 아마치마이라는 지붕의 핏물 처리 관련 이미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마이가 추상명사여서 별다른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잘 쓰지 않거나 또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영업을 마치는 경우에는終了, 종료라 말하고 미세이치마이는 폐점의 뜻이 더 강한 듯합니다. 시마이라고 검색하면 일본 전통 예능 노각구의 한 부분이라고도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의 후는 섬기다라는 뜻의 동사 스카에루, 음은 시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벼슬 사이며 봉사, 사양, 급사 외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기계나 사물의 구조나 기능을 사양이라고 하죠. 일본어에서 시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시약의 마감, 끝손질을 말하죠. 이 외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한자입니다. 무의 후는 춤추다라는 뜻의 동사 마우와 춤이라는 뜻의 명사 마이, 음은 부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춤출 무이며 무용에 쓰입니다. 시마이란 한자만으로는 마침, 끝남이라는 느낌이 없으며 병용하는 마칠종 한자가 마침 의미에 더 가까운 듯하나 일본의 공식 문서에는 마칠종의 시마이는 쓰지 않습니다. 이제 시마이는 끝, 끝남, 마침, 마감, 그만, 종료, 문 닫음 등 경우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에 무엇 해버리다라는 조동사가 있죠. 예문으로 있다가 잊어버리다로, 가다가 가버리다 등이 있으며 이때 버리다는 앞의 본동사를 강조하거나 보조하는 동사입니다.
일본어에서도 무엇 해버리다 라는 뜻의 보조동사로 동사 시마우가 쓰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동사 시마우를 검색하면 맨 마지막에 주로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조사 대를 더한 말에 붙였음 이렇게 설명하며 와스레테 시마우 잊어버리다, 이때 시마우 가버리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6번째 시간으로 시마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7번째 시간으로 헤라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헤라를 검색해보면 대나무, 나무, 상아, 금속 등을 가늘고 길고 납작하게 깎아 끝을 약간 날카롭게 만든 도구, 전이나 종이에 접는 선이나 표식을 찍거나 또는 물건을 비비거나 바르거나 하는 데 쓰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헤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구두주걱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구두주걱이 입에 익지 않아서 아직도 구두숟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칠공사, 도배공사 등에 많이 쓰이고요. 그 밖에 산업체 모든 분야에 쓰이는 필수 공구입니다. 헤라라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헤라 한자 읽기에 대한 이미지들이 뜨는군요. 비는 훈이 주걱이라는 뜻의 헤라이며 음은 헤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비치개비, 통발비입니다. 비치개가 무엇인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빗살 틈에 끼인 때를 빼거나 가르마를 타는 데 쓰는 도구라고 설명하며 이런 이미지들이 검색되는군요. 연관어로는 죽비가 있으며 승려가 제자나 중생을 일깨울 때 쓰는 불구라고 풀이하며 이런 대나무로 만든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도 죽비와 같은 의미와 한자로 십베이가 검색됩니다만 한자 읽기가 더더욱 어렵군요. 선종에서 스승이 참선자의 지도에 쓰는 법국, 길이 60cm 내지 1m, 폭 3cm 정도의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활 모양의 봉,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풀이를 보면 한쪽 손의 검지와 중지를 모아 상대의 손목을 때리는 것, 십배, 이렇게 풀이합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돈을 걸지 않고 하는 놀이에서는 재미를 더하려고 지는 사람에게 벌칙으로 손목 때리기 등을 했는데 이 손목 때리기를 경상도에서는 심패라고 말했었죠. 이 심패가 죽비에 해당하는 일본어 십배에서 와전된 말임에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일본에서도 복잡한 한자 헤라 대신 가나 헤라를 더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조리용으로 쓰는 주걱들도 나무, 실리콘, 나일론 등 다양한 재질의 헤라가 있으며 공구로 쓰이는 헤라도 용도에 따라 수많은 모양과 다양한 재질의 헤라가 있습니다. 고무,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등 구두주걱을 가리켜 말하는 헤라는 구츠베라를 줄여서 하는 말이며 두 단어가 합쳐질 때 음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뒷단어의 첫 자음이 연탁되어 헤라가 베라로 바뀌었습니다. 헤라와 비슷한 연관어인 스파츌라를 검색하면 물감이나 약품 또는 크림 등의 식품을 다루기 위한 헤라, 이렇게 설명하며 이런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영어 스패츌러의 일본식 발음이나 우리는 스패츌러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영어 스크레이퍼를 스크래파로 표기해서 검색하면 이동하면서 차체 밑에 있는 칼날로 토사를 긁어 운반하는 건설 장비를 말하고 스크래파로 검색하면 헤라 같은 이미지들이 뜨며 공구의 하나, 마감용의 깎아내는 칼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역시 비슷하게 스크래퍼로 검색하면 건설 장비들이 뜨고 스크래퍼로 검색하면 헤라 이미지들이 뜨는 걸 보면 언어의 표현이 참 묘한 듯 합니다. 이제 헤라는 우리말로는 주걱 외에는 바꿀 만한 말이 없으며 제빵, 조리 등에 쓰이거나 화장품 등을 덜 때에 쓰는 스패츌러로 사물을 긁어내거나 누르거나 할 때는 스크래퍼로 용도에 맞게 바꾸어 쓰고 헤라란 말만은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거꾸로 주걱을 일본어로 검색해보면 샤모지 또는 샤쿠시라 말하며 일본의 신사 마당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손을 씻거나 입을 헹구는 이것은 히샤쿠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밥주걱과 국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샤쿠시라 말하며 옛날에는 헤라라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7번째 시간으로 헤라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8번째 시간으로 야리꾸리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야리꾸리를 검색해 보면 불충분한 것을 이리저리 둘러대어 형편에 맞추는 것,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운전 자금을 융통함, 시간을 이리저리 쪼개어 데이트를 함을 들며 연관어로 융통을 듭니다. 그러나 먼저 네이버에서 야리꾸리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이렇게 이상한 이미지들이 떠서 다시 어학사전으로 검색해 봅니다. 야리꾸리는 없고 야리꾸리하다라는 형용사로 검색되며 조잡하거나 불분명하여 야릇하다 라는 뜻의 우리말이라는 거죠. 그 아주머니의 옷차림이 좀 야리꾸리했다 라는 예문까지 뜨네요. 야리꾸리가 일본말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저에겐 충격입니다. 다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검색해 보니 야리꾸리를 애매하다, 야릇하다, 심지어는 야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더욱 놀랄 수밖에 없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무엇 하다라는 의미가 붙어 동사나 형용사가 될 경우 그 앞의 말은 거의 대부분 명사가 오는데 야리꾸리는 명사로는 검색되지 않는 것도 정말 이상야릇합니다. 아리까리하다라는 우리말이 있죠. 알쏭달쏭하다, 아리송하다 라는 뜻인데 차라리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지요. 일단 여기까지만 따지기로 하고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야후자판에서 야리꾸리를 검색하면 이렇게 한자풀이에 관한 이미지들이 뜨고 야리꾸리를 가나로 검색하면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야리꾸리가 좋은 뜻으로 아껴 쓰다, 절약의 의미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나 봅니다. 야리꾸리 세이카츠, 절약생활, 한 달 생활비로 33일을 살면 11개월 생활비로 1년을 산다거나 한 달 생활비로 5주간 야리꾸리에서 산다 등등 이를 위해 야리꾸리 지갑, 저금통, 가계부까지 등장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겨는 하다, 주다 등의 많은 뜻과 함께 보조동사로 쓰이며 훈이 야루이고 음은 캔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보낼 견이며 파견 단어에 쓰입니다. 조는 훈이 감다, 당기다라는 뜻의 동사 구루이고 음은 소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고치kel 조이며 고치는 누에나 벌레가 실을 내어 지은 집, 켜다는 고치나 목화에서 실이나 솜을 뽑아내다. 그러나 일상 용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입니다. 이제 야리꾸리는 주변, 변통, 융통, 둘러댐, 시간 쪼갰, 돈 아낌 등 경우에 맞게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아울러 애매하다, 야릇하다,
야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정말 이상야릇한 말, 야리꾸리하다란 말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술이 78번째 시간으로 야리꾸리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구술기 79번째 시간으로 삐끼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삐끼로 검색해보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따위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호객꾼, 일본어나 방언이라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삐끼란 말은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에서 주로 쓰였으며 요즘은 휴대폰 가게 앞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삐끼를 검색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뜻으로는 검색되지 않고 피륙이나 짐승을 세릴 때 쓰는 점미어, 필 정도로 검색됩니다. 다시 일본 백과에서 히끼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진 동사 히꾸의 명사형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뜻의 삐끼는 7번째, 이끄는 것, 인도란 풀이에 가장 가까우며 이것이 속어로 와전되면서 히끼가 삐끼로 경험화되었음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결국 삐끼는 호객, 호객꾼, 손님 끌기, 권유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갸쿠 히끼라고 하며 손님 끌기라는 뜻으로 제대로 표현된 말을 사용합니다. 삐끼와 유사한 뜻으로 쓰인 연관어로 힛바리란 말이 있었죠. 일본 백과에서 힛바리로 검색해보면 끌어당기는 것, 길가에 서서 통행인의 소매를 끌어 손님을 받은 매춘부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우리는 매춘부가 아니라 길 가는 사람을 유인해서 매춘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아줌마들을 힛바리라고 말했었죠. 힛바리, 휘파리는 와전된 말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끌다라는 뜻의 동사 히꾸의 연용형 히끼와 펴다라는 뜻의 동사 하루의 연용형 하리가 합쳐지면서 앞말에 초금이 붙어 뒷말이 경험화되어 힛바리가 되었으며 히끼가 삐끼로 경험화된 것도 이 힛바리의 경험화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힛바리는 삐끼와 마찬가지로 호객, 호객꾼, 손님 끌기, 권유에 유인이란 말까지 덧붙여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단순한 호객은 캐치라 하고 저소간 곳으로의 호객은 스카우트라고도 한다니 영어 캐치와 스카우트가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군요. 역시 언어란 참 묘합니다. 야구 자판에서 힛바리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우동 이미지들이 많이 뜨는데 일본 야마가타 현의 향토 요리 힛바리 우동을 가리키며 힛바리 닦고는 문어를 말릴 때 다리를 사방팔방으로 벌린다라는 이미지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켜 하는 말이며 문어를 잡는 데 쓰는 항아리를 도시락으로 상품화한 효고현의 힛바리 닦고 미시 그 밖에도 자동차 판금에 쓰이는 보건 공구, 인장용 스프링, 이식용 농기구, 미용 마스크 등에도 힛바리란 말이 쓰입니다. 삐끼란 말을 부수려다 오히려 힛바리란 말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79번째 시간으로 삐끼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1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0번째 시간으로 스베리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스베리를 검색해보면 간단 명료하게 미끄러지는 것 또는 그런 상태, 예문으로 미닫이가 잘 미끄러지지 않음을 듭니다. 다시 일본 백과에서 동사 스베루를 검색하면 많은 뜻이 검색됩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벨이라는 뜻 몇 가지만 올려보면 사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이동함, 예문으로 문이 미끄러짐을 듭니다. 표면이 매끄러워 지면에 접하는 것이 안정을 잃고 저절로 움직여버림, 슬립함, 예문으로 발이 미끄러짐을 듭니다. 잡으려 했던 물건을 못 받쳐 손을 빠져나감, 예문으로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짐을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벨이란 말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언덕, 눈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질 때 또는 엔진 구동장치의 벨트 등이 느슨해 미끄러져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미끄러짐을 이용하는 사물의 연관어로는 스베리다이, 미끄럼틀, 베어링 등이 있습니다만 야후자판에서 스베리를 이미지로 검색해보면 스베리 도매 미끄럼막이 관련 이미지가 더 많이 뜨는 걸 보면 미끄러짐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뜻으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막는 이미지들이 많이 뜨는 듯 합니다. 스베리 도매 시트, 스베리 도매 매트, 스베리 도매 테이프, 스베리 도매 스파이크 등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스베리 도매라는 유학 관련 글들이 많고 야후자판에서 스베리 도매 다이각구에 이런 이미지들이 떠서 앞서 일본 백과에서 검색했던 스베르의 6번째 뜻에 시험에 실패함, 낙제함, 불합격함, 예문으로 대학에 떨어짐을 들며 스베리 도매란 대학 입시에서 제2지망에 하향 지원하는 안전빵을 말하는군요. 네이버에서 스베리로 검색해 보았더니 난데없이 이런 모자 이미지가 많이 떠서 야후자판에서 다시 검색해 보니 모자 안쪽의 땀바지, 스웨트밴드를 말하는군요. 땀바지 역할 외에도 안쪽에 밴드를 넣어 이마의 크기에 맞추거나 세탁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 더러움 방지 테이프를 붙일 수도 있고 브라지, 안감, 속배를 말하며 핀초, 나비핀은 모자 뒤쪽 중심을 표시한다니 여기에도 작은 과학이 있었군요.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활의 후는 미끄러지다라는 뜻의 동사 스베르, 음은 카츠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미끄러울 활이며 활주로에 쓰입니다. 이제 스베리는 예외 없이 미끄러짐, 매끄러움, 슬립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80번째 시간으로 스벨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8번째 시간으로 71번부터 8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6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7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6번째, 7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